자, 9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가 섞여 있을 때 살펴보죠. 사실 앞에서 살펴본 것은 한 테이블에 클러스터형 인덱스만 있다. 또는 다른 테이블에는 보조 인덱스만 있다. 이럴 경우를 살펴봤고요. 현실적으로는 두 개의 인덱스가 한 테이블에 섞여 있겠죠. 왜냐면 프라이머리 키도 잡고 유니크 키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테이블에 두 개의 인덱스가 섞여 있다. 그래서 실수 2번인데요. 여러분은 실수 2번을 해보시고 저는 그냥 쭉 같이 책을 보면서 할게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 그림이 나오니까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하니까요. 여기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테이블에 클러스터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 존재할 경우 살펴볼게요. 테이블을 선택해보죠. 그냥 믹스드 테이블이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클러스터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를 생성한 테이블이고, 이번에는 열을 유저 아이디, 이름, 주소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게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에는 프라이머리 키, 네임에는 유니크 키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리고 ADDR은 그냥 데이터 열 이렇게 생성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본으로 만들고요. 아직 그 키는 지정하지 말고 데이터를 4건, 10건 입력했네요. 그러면은 예상하다시피 똑같죠.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지 힙 영역에 ID, 이름, 주소 이렇게 생성이 되고 데이터가 입력된 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겠죠.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 지정해 볼게요.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면은 자, 유저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 예상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뭐죠? 이제 이게 다시 정렬이 되겠죠. 유저 아이디 열로 쭉 정렬이 돼서 이렇게 정렬되고, 얘도 말고 데이터 페이지 겸 리프 페이지 되죠. 그리고 인덱스 루트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첫 번째 애들이 올라오고 페이지가 이렇게 지시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영어 사전이 만들어진 거죠. 영어 사전이 만들어졌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추가로 뭘 할 거냐면요, 유니크 키를 지정할 거예요. 이름열에다가. 그러면 이름으로는 당연히 클러스터 인덱스를 또 지정 못하니까 유니크니까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키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쇼 인덱스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지 볼까요? 자,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약간 예상이랑 달라졌죠? 왜냐면 아까 그 보조 인덱스는 어떻게 됐죠? 보조 인덱스 이름으로 하니까 이름으로 당연히 정렬돼서 데이터 쭉 만들어지고, 여기 뭐가 있었죠? 페이지 번호와 그 위치가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김경호면은 김경호가 여기니까 1001번 페이지에 샵2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써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일단은 보조 인덱스 만들게요. 이름별로 쭉 만들고요. 이 옆에 그게 안 써 있고, 그게 뭐죠? 요 페이지 번호와 인덱스 위치가 안 써 있고, 기본 키로 설정한 클러스터형 인덱스의 데이터들이 써 있는 거죠. 이렇게 쭉.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루트 페이지에서 김경호 이렇게 있고, 은지원 이렇게 이름 있고요. 루트 페이지. 김경호, 은지원이 100번 페이지, 이제 다시 인덱스죠. 100번 페이지. 은지원은 200번 페이지. 이렇게 있고, 김경호부터 쭉 이러면 가나다 손이죠. 있는 거는 뭐가 써 있어요? 이제 클러스터 유저 아이디가 써 있는 거죠. 클러스터 인덱스에 데이터가 써 있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거를 직접 가르치면 좋긴 한데요. 직접 가르쳤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페이지 번호와, 그러니까 김경호가 이게 뭐냐면 페이지 1001 그리고 샵 2 이렇게 해서 페이지 번호와 그 위치가 써 있다 그러면은 빨라요. 검색해 볼까요? 제가 김경호의 집을 알죠. 지역을. 김경호의 집. 자, 검색해 보죠. 김경호의 집이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처음에 루트 페이지, 보조 인덱스 루트 페이지, 김경호죠. 김경호의 100번 페이지, 여기로 가죠. 한 페이지 읽었어요. 여기로 와서 김경호 찾았죠? 이거 두 페이지 읽었어요. 그리고 KKH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클러스터 인덱스로 가야 돼요. KKH를 찾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K니까 KK니까 여기 찾았죠? 얘 찾고, 김경호니까 KB에서 답이 있네요. 1001번 가서 여기서 이제 KKH 찾아서 집이 전남 이렇게 알아냈네요.
몇 개 페이지 읽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찾아냈죠. 자,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직접 페이지 번호와 위치가 써있다면 몇 페이지일까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하고 바로 가겠죠. 세 페이지 이렇게 되겠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데이터 입력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페이지 번호가 써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데이터 변경될 수 있잖아요. 중간에 누가 데이터 낄 수 있죠. 푸니타 이런 거 있죠. F인가 어디였죠? 여기 푸니타가 끼면 얘가 바뀌면서 이 페이지가 번호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위치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싹 바뀌어야 돼요. 이 번호가 위치에 써 있으면은 얘네들도 싹 바뀌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인설트가 일어나면요. 이 보조 인덱스는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한 건 넣을 때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데이터가 입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조 인덱스에서는 방금처럼 그 클러스터형 인덱스의 유저 아이디를 가리키게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얘가 바뀌어도 데이터가 인설 때도 안 바뀌잖아요. 이건 그대로 얘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검색은 아까처럼 여기 페이지 번호와 그 위치가 써 있으면 검색은 좀 더 빠르겠지만 실제 데이터 변경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실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색은 약간 더 느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느려도보다 좀 덜 빠른 거죠. 약간 덜 빠르지만 아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때문에 얘네가 맨날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건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조건은 뭘까요? 자, 인덱스를 검색하기 위한 1차 조건은요. 웨어절에 인덱스에 열일임이 있어야 돼요. 웨어절에 없으면은 인덱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끔 이거 잊어먹고 그냥 셀렉트 열일음 하면 그거 검색하는 거 아니에요. 셀렉트 열일음하고 from 다음에 from 테이블 다음에 where 열일음 이꼴 조건 이렇게 해야지 인덱스를 그때 쓰는 거죠. 그것도 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where절에 있다고 무조건 인덱스를 쓰는 건 아니에요. MySQL이 where절에 나와도 인덱스를 안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MySQL이 좀 알아서 이거는 인덱스를 쓰는 게 더 빠르겠는데 하면 인덱스를 검색하고요. 인덱스를 안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럼 인덱스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덱스를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랑 유니크 키를 지정하면은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요. 직접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 키 말고 create 인덱스문으로 직접 인덱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create 유니크 인덱스 이렇게 하면은 유니크한 인덱스가 만들어진다. 이런 구문이고 옵션도 많이 있는데요. 당연히 옵션 자주 쓰는 거는 별로 없죠. 실제 쿼리문에서 확인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크리에이트 인덱스는 보조 인덱스가 생성돼요. 기본적으로 그 클러스터 인덱스는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야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잠시 후에 실습에서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인덱스 제거는 드랍 인덱스 쓰면 되죠. 드랍 인덱스 이름 주면 돼요. 됐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기본 키로 설정된 인덱스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 키를 제거해야만 그 기본 키로 설정된 클러스터 인덱스가 제거된다. 그럼 기본 키는 어떻게 제거하죠? 얼터 테이블로 제거했었죠. 이렇게 앞에서 배운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19 인덱스를 직접 사용하고 생성하는 실습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페이지 381페이지 실습 3번을 같이 진행할게요. 자, SQLDB 또 초기화 시켜 놓을게요. 또 아까 작업받은 게 있으니까요. 깨끗이 초기화 시키고 자, 그리고 닫죠. 닫고 새 쿼리 창 열어서 작업을 하죠. 자, 우리 유저 TV를 확인해 보죠. 사용자 테이블이죠. 사용자 테이블 하면은 유저 아이디에 프라이머리 키 지정된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요 열로 아마 정렬이 되어 있겠죠. 자, 유저 테이블에 어떤 인덱스가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면 show index 요 구문을 넣으면
자, 유저 TBL에 프라이머리 키 이게 뭐죠?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했죠? 클러스터 인덱스가 지정이 되어 있다. 유저 아이디열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의 크기까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인덱스가 얼마큼 크게 되는지. 그러면은 show table하고 스테이터스 구문을 쓰셔야 돼요. 이 구문을 쓰면은 인덱스의 크기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덱스 랭스가 몇이죠? 16384죠. 16384면은 몇 페이지인 거죠? 16kb니까 사실 한 페이지가 16kb죠. 이게 16kb잖아요. 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1024로 나누면은 이게 딱 16이거든요. 그러면 한 개 페이지에 지금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랭스는 0으로 되어 있죠. 얘는 보조 인덱스 크기예요. 보조 인덱스. 근데 얘는 클러스터 인덱스잖아요. 클러스터 인덱스는 데이터 자체가 클러스터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 인덱스의 크기가 이걸로 보시면 돼요. 데이터 랭스. 이게 클러스터 인덱스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조 인덱스는 없다. 얘는 유니크 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인덱스는 만들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뭐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보조 인덱스를 만들어서 실제 이 크기가 늘어난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인덱스 랭스가. 한번 해볼까요? 드디어 create 인덱스문을 써보죠. create 인덱스에서 인덱스 이름은 제가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좀 잘 주면 좋겠죠? idx 인덱스 약자고 유저 테이블이 주소열에 되어 있다. 그리고 on 하면은 여기에 보조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잘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면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요. 이게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쿼리문, 그러니까 본 인덱스를 생성한 다음에는요, 꼭 애널라이즈 문을 써주세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애널라이즈 테이블을 해야 실제 테이블에 적용이 돼요. 그리고 다시 show로 볼까요? 보면 늘어났죠. 이제 인덱스 키가 역시 얘도 한 개 페이지 16kb죠. 그러니까 원래는 데이터가 많다면 이게 훨씬 늘어나겠지만 지금 데이터가 워낙 적으니까 한 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출생연도 있죠? 출생연도에다가 또 역시 인덱스인데 이번에는 고유한 인덱스 할게요. 유니크 인덱스. 유니크 인덱스는 무슨 말이죠?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데이터 인덱스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 값이 중복 안 되는 인덱스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죠. 자, 실행하면은 오류가 발생하네요. 오류가 발생하는 건 뭐죠? 이미 데이터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우리 데이터 중에서 아마 성시경과 김범수가 출생연도가 1979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니크한 값이 될 수가 없으니까 유니크 인덱스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름에는 현재 어때요? 이름에는 똑같은 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름열에 고유 인덱스 만들어 볼까요? 이름열에 만들어보죠. 유니크 인덱스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겠죠? 얘는 만들어졌네요. 그죠? 왜 만들어지죠? 당연히 그게 없잖아요. 그 중복되는 사용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show 인덱스로 인덱스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쿼리로 확인해 볼까요? 자, 보면은 두 번째 idx 유저 TV의 name 맞죠? 여기에 인덱스가 잘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임열에 인덱스가 만들어졌고 유니크, 넌 유니크가 0이니까 뭐죠? 유니크한 인덱스죠. 0이니까 유니크한 인덱스.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얘는 어때요? 주소는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1은 넌 유니크가 1이라는 게 유니크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인덱스 값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지금 non unique 인덱스, 그러니까 유니크 인덱스죠. 유니크 인덱스니까 저 인서트를 하나 해볼게요. 하면 원래 김범수가 KBS라고 있거든요. 근데 GPS라고 김범수라는 새로운 이름의 사람이 나와요. 아이디가 다르니까 이름은 같아도 괜찮겠지 하고 입력을 해도 입력이 안 돼요. 그죠? 아까 이제 아까 이름열에 non 유니크 인덱스죠. 유니크 인덱스가 생성이 됐으니까 중복되는 이름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름이 같은 사람은 우리가 회원가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덱스를 지정할 때 유니크 인덱스는 특히 조심해서 잡아야 돼요. 왜냐면 향후에 지금은 데이터가 중복이 안 돼 있더라도 향후에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 그 전제라면은 유니크 인덱스를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두 개의 열을 합쳐가지고 인덱스를 하나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쿼리문을 보죠. 여기 보면 두 개의 열, 이름열과 출생연도열을 합쳐가지고요. 하나의 인덱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잘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제가 이름열이 잡은 인덱스 있죠? 이거는 삭제할게요. 드롭 인덱스에서 인덱스 삭제했어요. 자, 그래서 이름과 출생연도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었으면 확인해 볼까요? show 인덱스로 확인해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두 개죠? 이름과 IDX 유저 테이블, name, birth year죠? 하고 시퀀스 인덱스가 1, 2 나오죠? 그러니까 같이 하나인데 얘 1번이고 name과 birth year, 출생연도로 해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해서 합쳐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개 테이블이 합쳐져서, 아니 두 개 열이죠. 두 개 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인덱스가 되어 있다. 순번은 이게 1번, 이게 2번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를 왜 만들었냐면 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실제 있다면은 인덱스를 만드는 게 잘 만들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쿼리가 많이 나와요. select alpha from user tab인데 where 전에 나와야 된댔죠. where 이름은 윤종신이고 출생연도는 몇 년이고 이런 사람을 많이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도 주고 and 출생연도 주고 이렇다면은 얘가 인덱스를 방금 우리가 만든 이 인덱스 있죠. 이 인덱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실제 인덱스가 있든 없든 항상 결과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덱스는 우리 데이터 쿼리의 결과에 영향은 안 미쳐요. 얼만큼 빨리 갖고 오느냐의 영향이지 내용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얘가 이제 인덱스 사용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오른쪽에 보면 지금 리졸트 그리드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조금만 이거 누르시면 내려서 execution plan 있어요. 얘를 보면은 인덱스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non-unique key lookup에서 그 우리 인덱스 키링 보이죠? 인덱스를 사용해서 검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쿼리를 날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만든 인덱스를 사용해서 검색하니까 훨씬 결과가 빨리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물론 데이터가 워낙 작으니까 쓰든 안 쓰든 똑같을 거예요, 시간은.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대용량이다. 그런 전제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번호 국번열에다가 한번 인덱스를 만들어 볼게요. 전화번호 국번이죠. 모바일 원이죠. 모바일 원에다가 인덱스를 만들어 보죠. 자, 역시 잘 만들어지죠. 문제없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셀렉트를 우리가 011 전화번호인 사람을 셀렉트 해볼게요. 이렇게 셀렉트 하면은 결과가 인덱스가 있든 없든 똑같이 나온다고 이점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결과는 사실 지금 인덱스 할 때요, 결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인덱스를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똑같이 example을 보면 인덱스를 썼네요. 썼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효율적이진 않아요. 왜 효율적이지 않냐면은 교재 385페이지 위쪽에 써 있는데요. 국번이 사실은 몇 개예요? 011, 010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011, 010, 017 몇 개 안 되니까 이 국번이 이 데이터가 지금 우리 수천만 건이다 치면은 국번의 종류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은 인덱스가 아니고 인덱스를 사용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거는 선택도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인덱스 설명드릴 때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 그럼 어때요?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제 인덱스가 있어도 별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1페이지, 데이터베이스 2페이지, 인덱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효율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지금 011 이렇게 선택도가 나쁜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더 나쁜 건 뭐죠? 뭐 성별 같은 거, 남, 여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남생일고 줘야지, 그러면 1000만 건 중에 뭐 반이면 500만 건이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500만 왔다 갔다 하게. 인덱스 왔다, 페이지 갔다, 인덱스 갔다, 페이지 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데이터 값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좋아요. 이렇게 다양하지 않고 몇 가지 종류밖에 안 되면은
인덱스가 있어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인덱스를 이제 제거할 거예요. 드롭 인덱스로 인덱스를 제거해보죠. 맞는 인덱스를. 자, 드롭 인덱스에서 이렇게 인덱스 3개가 제거가 되겠죠. 자, 3개 다 제거가 잘 됐어요. 자, 인덱스를 책에도 써있긴 한데요. 제거할 때는 보조 인덱스를 먼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면요. 그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은 대개 두 개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는요. 혼합되는 이거죠. 만약에 얘를 먼저 제거하잖아요. 이걸 제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네가 싹 바뀌어야 되죠. 지금 제가 인덱스를 다 제거할 건데 클러스터 인덱스 먼저 제거하잖아요. 이거 먼저 제거하면은 이게 날아가니까 얘가 붕 뜨니까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다시 다 페이지 번호 위치 이걸로 다 다시 얘를 다시 메꿔요. 엄청난 작업이죠. 이걸 지웠더니 이것만 지워진 게 아니라 이거 다시 메꾸고 그리고 나서 또 이걸 지워버린 거죠. 별 의미 없죠. 쓸데없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지울 때는 순서를 이거를 먼저 지는 게 좋아요. 보조 인덱스요. 얘를 확 날리면 변경 없죠. 그리고 얘를 확 날리면 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덱스를 제거할 때도 보조 인덱스를 먼저 제거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보조 인덱스를 먼저 3개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키에 잡혀 있는 프라이머리 키 인덱스인데 걔는 드랍 인덱스로 못 지우죠. 그래서 뭐죠? 얼터 테이블로 지우면 돼요. 얼터 테이블로 이렇게 이 구문으로 드랍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하면은 클러스터 인덱스가 지정된 기본 키가 제거되고 마찬가지로 클러스터형 인덱스도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류가 났네요. 오류란 이유가 보조 이제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그러니까 클러스터형 인덱스열을 누군가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바이트벨이 참조하고 있잖아요. PK, FK 관계니까. 그래서 제거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뭐죠? 참조가 있는 테이블의 포린 키, 그러니까 외래 키를 먼저 지우고 나서 얘를 지워야겠죠. 그럼 만약에 제약 조건의 이름을 알아내야 되죠. 그럼 제약 조건의 이름을 아는 건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 테이블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키마 이름과 DB 이름을 주고 조회를 하면은 테이블 이름과 제약 조건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문으로 하면 바이 테이블에 뭐죠? 바이 테이블에 요네요. 그 제약 조건 이름이 바이 테이블 언더바 IBFK 언더바 1 얘네요. 그럼 얘를 먼저 제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이름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라서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먼저 외래키 먼저 제거할까요? 그리고 다시 프라이머리 이렇게 차례를 이렇게 줄까요? 외래키 제거하고 기본키 제거하고 됐죠? 둘 다 제거가 차례대로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덱스의 제거까지 했고요. 인덱스에 대한 개념과 생성하고 제거하고 이런 내용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인덱스의 성능 비교, 어떤 인덱스가 더 성능이 좋은지 성능 비교도 좀 살펴볼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